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많이 보세요? 안 봐요. 아니 다큐멘터리를 왜 안 봐요?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 맛집인데 저는 넷플릭스를 다큐멘터리를 보기 위해서 본답니다. 제가 최근에 올라온 말도 안 되는 실화 바탕의 넷플릭스 다큐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엄마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제목이 눈길을 끌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전청조나 에나델비 혹시 아시나요? 전청조를 모르진 않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에나델비는 자기가 엄청 부호의 딸인 척 행세를 하면서 뉴욕 상류 사회를 휘저은 사기꾼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퇴소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 인플루언서 삶을 살고 있다던데. 오늘 소개할 이 다큐멘터리의 내용, 무려 아들에게 사기를 친 엄마에 대한 얘긴데요. 올해 3월 25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를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그레이엄이라는 분이고요. 이제 영국에서 엄청 유명한 파티시예요. 요리 프로그램 잘 보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한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요리 경연 아세요? 마스터 셰프 더 프로페셔널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엄청 나와서 유명한 파티시에 중에 한 명인데요. 실력자로 되게 인정받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레이엄은 1974년에 독일에서 영국군 기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랑 영국으로 가버려가지고 어머니랑은 인연이 바로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기 생모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애정을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갈망이 컸겠어요. 내 엄마는 누구지? 왜 날 떠났지? 어디 살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늘 하면서 자라왔었대요. 그런데 2020년 7월에 그레이엄 인생을 뒤바꿀 메일 하나가 왔는데요. 발신자는 디온, 풀네임으로는 디온 마리 한나라는 여성이었고 내가 너의 친어머니다 라고 주장하는 메일 내용이었어요. 안녕 그레이엄, 이 메일이 너에게 도착할지 확실하지 않아. 오랫동안 너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이 메일 주소를 발견했어. 내 이름은 디온이야. 예전에는 테레사라고 불렸지. 그레이엄은 독일에서 태어났고 나와 떨어져 영국으로 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면, 그리고 너가 내가 찾는 그레이엄이라면 답장해주길 바래. 아니라면 미안해.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I'm your mother. 네, 그렇게 한 거죠. 그레이엄은 엄청 당황을 했었대요. 자기가 독일 출신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어본 거죠. 내 미들네임이 뭔지. 사실 그레이엄은 미들네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디온 답장이 제가 나왔을 때는 미들네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이것도 맞았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런 개인적인 정보들을 물어봤는데 다 맞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니까 와 진짜 내 엄마가 맞나 봐. 진짜 엄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레이엄은 당시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여자분이 그레이엄의 아내인 이름이 헤더예요. 헤더. 임신 중인 아내 헤더와 같이 디온을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이 첫 만남 장면이 다큐멘터리에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좀 감동이야. 이 그레이엄이 45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감동의 순간은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내 아들이고 우리 엄마인 것처럼 얼싸안고 사진도 막 찍어요. 이렇게 엄마와 45년 만에 재회를 한 것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디온이 그레이엄한테 진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자기가 사실은 말기 암에 걸렸다. 뇌암, 그리고 골수암,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45년 만에 친엄마를 드디어 만났는데 엄마랑 같이 있을 시간도 없구나.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어머니한테 더 잘해야겠다. 더 가까워져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봤을 때 디온이 내 엄마다. 확신한다 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이 디온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자기가 살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자식을 찾게 됐대요. 전 세계에 다양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려 18개국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실제로 그레이엄이랑 함께 있을 때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대요. 통화를 하는데 다 다른 언어야.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요?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디온이 자신이 브루나이 술탄의 사생아라고 주장했대요. 왕가의 사생아다. 왕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사업체를 갖고 있다, 엄청난 부자다라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겠는데 뭐 술탄의 사생아다? 이거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디온과
그레이엄 부부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할 때 엄청난 고급 식당, 고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막 이런 데만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이 디온을 알아보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오늘도 오셨네요. 늘 드시던 이거 드셔보시죠. 오늘은 이런 새로운 와인이 왔습니다. 너무 깍듯이 모시고 무엇보다 아까 그 브루나이 술탄의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브루나이 왕가 소유 호텔에 갔을 때 그 직원들이 이 디온을 엄청 존경스럽게 대하더래요. 깍듯하게.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였어도 믿을 것 같아. 이 호화로운 생활들을 보여주니까 진짜 맞나 보다.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니까. 사생아인데요, 깍듯? 약간 뭔가 좀 의심스럽죠? 디온이 나는 옛날부터 내 아들한테 선물을 너무 주고 싶었어. 근데 나는 우리 아들이 이런 차를 탔으면 좋겠다.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롤스로이스 뚜껑이 열리는 차예요. 이거를 선물로 사줘요. 대박이죠? 이 부분이 다큐에서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정보를 더 찾아봤는데 어떤 차를 샀는지 팩트 체크된 건 뒤에 나올 랜드로버와 BMW 뿐이더라고요. 롤스로이스는 디온이 엄청난 부자인 척을 하기 위한 장치로 방문만 했던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레이엄이 딜러분한테 저희 어머니를 아시냐? 그랬더니 알아요. 얼마 전에 팬텀 2대 사가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랜드로버 매장에 가가지고 사줬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너한테만 차를 사줬는데 며느리도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며느리한테 BMW를 선물로 사줍니다. 와, 진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자구나. 그레이엄과 헤더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디온도 헤더가 지금 임신 중인 상태라고 했잖아요. 아들도 찾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손주도 생기네? 말년에 너무 행복하다면서 가족이 행복하게 같이 잘 지냈던 거죠. 디온은 늘 이 부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곧 죽으면은 너가 곧 수백만 파운드의 상속자가 될 거야. 내 모든 걸 너의 이름으로 해놓을게. 이러면서 그레이엄은 솔직히 엄마를 찾은 것도 찾은 거지만 그리고 곧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도 솔직히 흥분을 했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정서적으로 그레이엄을 조종하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헤더가 출산을 하게 됐는데요. 다큐에서는 되게 그 부분이 엄청 짧게 나오긴 했는데 헤더가 출산을 할 때 엄청 힘들게 출산을 했대요. 5시간 동안 막 수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헤더랑 그레이엄이랑 둘 다 그 출산 과정이 엄청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였는데 아기를 보니까 트라우마도 다 없어질 정도로 너무 행복했대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 정도냐면 그레이엄이 파티시에잖아요. 그리고 헤더도 요리를 하는 파티시에란 말이죠. 헤더, 우리가 구운 가장 최고의 케이크야 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로 행복함을 표현을 했었는데 출산의 기쁨에 젖은 것도 잠시 그레이엄한테 띠리링 하고 문자가 옵니다. 디온한테 온 사진이었는데 이때는 참고로 헤더가 워낙 고생하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계속 병간호를 해줘야 돼가지고 디온을 잠시 못 만났던 때였는데 디온이 이렇게 행복한 그레이엄한테 무려 혈뇨가 뭔지 아시죠? 피가 섞인 소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혈뇨가 담겨져 있는 변기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막 그런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막 보내면서 그레이엄 나 이런 거 너무 무서워. 그저 평화만을 바랄 뿐인데 난 죽기 싫은데 나 너무 아프고 힘들어. 나 너무 무서워. 이런 메시지를 그레이엄한테 보낸 거죠. 진짜 엄마였으면 저 순간에 저런 사진 안 보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디온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제 그레이엄은 나는 아픈 아내도 있고 살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우리 엄마 간호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엄마도 돌보고 우리 헤더도 돌보고 애기도 같이 돌보려면은 한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굿 아이디어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갓 출산한 헤더와 신생아 그리고 병든 엄마를 한 군데에서 함께 같이 살면서 돌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디온이랑 헤더 사이가 뭔가 묘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디온이 노골적으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뭐 예를 들면 헤더는 힘들게 낳은 아기니까 조금이라도 더 같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는데 막 더 오버를 해가지고 헤더 너는 나한테 손주 볼 시간을 20분밖에 안 줬어. 너 아주 고집센 여자야. 말하는 통화 음성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디온의 통화 음성이 진짜 많아요. 같은 집안에서도 통화를 많이 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폰이 아니었나 보네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한 게, 아이폰이었으면 이때 당시에는 통화 녹음이 안 나왔을 텐데 다 삼성 거 쓰시나 보다, 역시 갤럭시가 짱이야 라고 저도 생각을 했죠. 손주 볼 시간에 20분밖에 안 주는 이 못된 며느리 뭐 이러면서 대놓고 헤더를 비난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헤더도 디온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같이 살게 된 지 2달이 지나고 디온이 그레이엄한테 죽기 전에 내 전 재산을 물려주려면 서류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스위스 여행을 제안하게 돼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스위스의 은행에다가 계좌를 만들어 놓고 전국에서 막 스위스를 통해서 돈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게 좀 맞나 봐요. 아, 변호사도 다 준비돼 있고 은행도 다 알고 있다. 우리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 4일만 스위스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실 헤더는 얼씨구나 싶었대요. 2달 동안 디온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4일만이라도 내 아들이랑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갖고 싶다. 다녀와 이러면서 보내줬대요. 디온이랑 그레이엄은 스위스로 가게 됐는데 마침 그레이엄이 취리히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그레이엄의 친구 후안이라는 분이에요. 후안한테 연락해서 나 드디어 45년 만에 우리 엄마를 찾았어. 나 너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 이래가지고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만나가지고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서 시간을 보냈대요. 후안이 디온이 진짜 부자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그 레스토랑에서 300, 400달러짜리 와인을 그냥 물 마시듯 마셨대요. 우리 와인 부족하지 않아? 한 병 더, 한 병 더. 와, 내 친구가 45년 만에 엄마를 찾았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개부자? 암환자가 술을? 이게 다큐멘터리 상에서는 제대로 안 나왔는데 디온도 그 술을 마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너 부족하지? 이러면서 계속 마시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스위스에 온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신탁 자금 예約마무리하려고 이제 은행을 가야 했는데 이게 또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고위 인사들, 은행장의 초대로 문 닫은 은행에 가가지고 유산을 직접 이제 파악하게 되고, 국제은행이다 보니까 보안 절차도 엄청 까다롭고 그 보안 절차도 다 거쳐가지고 되게 프라이빗하게 위에 계단을 올라가서 개인적인 사무실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후안도 같이 함께 갔었거든요. 왜 갔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증명인이 필요했나 봐요. 이게 그때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에도 써있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프라이빗한 사무실에 들어와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날 정작 서명을 하지 않았대요. 이 모자이크 하신 분이 아마 은행장일 거고, 여기 지금 뒤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게 디온이에요. 그리고 요게 후안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주인공 그레이엄입니다. 변호사랑 막 다 얘기를 해서 보니까 디온의 자금이 전 세계에 걸쳐져서 엄청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서류 작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4일이 걸린다던 스위스 여행은 자꾸 미뤄지면서 무려 2달이 됩니다. 이거 헤더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 안 보니까 좋긴 좋았지만 혼자서 이제 2달을 여기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상 디온이 말만 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디온의 행동이 살짝 의심스럽기 시작해요, 헤더가. 결정적이었던 거는 어느 날 그레이엄의 이제 계좌를 봤는데 큰 돈이 그레이엄 앞으로 송금이 된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헤더가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그레이엄한테 따져 물으니까 이 돈은 내가 디온한테 줄 거라고 한 거예요.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어요. 그래서 디온이 팬데믹 때문에 자기 돈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레이엄한테 돈을 조금씩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이었던 거죠. 레스토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직원들한테는 안 들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아, 코로나 때문에 송금이 안 되네. 이거 혹시 호텔비를 너가 이번만 대신 내줄 수 있을까? 내가 돈 들어오면 바로 넌 다시 갚을게. 근데 이제 그레이엄 입장에서는 당연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적은 금액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스케일이 엄청 커졌어요. 2달 동안. 그래서 결국 스위스 여행에서 냈던 모든 그 고급 호텔, 레스토랑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값까지 합쳐서 무려 30만 파운드. 30만 파운드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5억 6천이라고 합니다. 무려 30만 파운드를 디온한테 빌려주게 됩니다. 그 차값까지 냈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디온이 그레이엄이랑 헤더한테 차 선물해줬잖아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차를 일시불로 샀던 게 아니고 다달이 돈을 내게 했었어요. 360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맨 처음에는 일부만 이제 내주다가 어느 날부터 돈을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엄이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었어요. 45년 만에 처음 만난 우리 아들한테 평생 갚을 빚을 선물. 이때
디온을 의심하게 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레이엄의 친구 후안입니다. 디온이 후안한테 너 내 아들 친구니까 그냥 나 너 손자처럼 생각할게. 너 나 할머니라고 불러. 이렇게 했대요. 아니 아들 친구인데 왜 손주지? 나는 아들 친구면은 뭐 넌 내 또 다른 아들이야. 너도 날 마더라고 불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손자라고 하고 자기를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셋이서 같이 술을 마시는 자리였대요. 그레이엄한테 디온이 아들 내가 네 친구한테 돈 얼마를 주면 될까? 그랬더니 그레이엄이 글쎄요 한 3.5? 4?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후안이 3.5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3.5는 350만 파운드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로 약 65억 9천만 원이거든요. 그걸 그냥 한 용돈 3만 5천 원? 4만 원 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쳤죠 그냥. 심지어 디온이 후안한테 너는 내 손주나 마찬가지니까 집을 사줄게. 실제로 집도 같이 보러 갔어. 외국인들 사는 방 10개짜리 집 이런 데 있죠. 뷰 진짜 개 멋있게 펼쳐져 있는 그런 집들을 보러 갔는데 후안이 결국에는 저는 이 집을 사도 관리할 돈이 없다. 그거 맞는 말이죠. 내가 저택 같은 집을 사봤자 어쨌든 그 잔디도 관리를 해야 되고 수영장 물도 매번 갈아줘야 되고 하는데 난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인데 전 관리할 돈이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 집 안 사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했더니 디온이 됐다. 350만이 아니라 내가 700만 파운드 줄게. 그럼 너가 집 갖고 관리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쳤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후안이 그래도 어쨌든 거절을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후안이 이제 의심을 하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셋이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레이엄이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디온이 후안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사람 돕는 거를 진짜 좋아해. 그래서 나는 너를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뭔가 주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를 줘야 하지 않겠어? 라고 했대요. 이게 뭔 개소리지? 근데 디온이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될 것은 돈이야. 내가 너한테 돈을 받아야겠어. 왜냐면 내가 너한테 집도 사주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재산을 줄 건데 집 살 돈이 내가 지금 없다. 내 돈이 아시아 어딘가에 묶여 있어서 스위스로 국제로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팬데믹 때문에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없네. 그래서 집 살 돈을 너한테 잠깐 받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돌려줄 거야. 돈만 들어오면 바로 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 그레이엄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우리 둘만의 시크릿이야. 그래서 후안이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네. 뭐야. 경고등이 삐용삐용하고 켜진 거예요. 후안이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고 줄 돈이 없어요. 저는 집도 안 받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후안은 이제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이후에 그레이엄 부부와 디온의 관계가 완전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큐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헤더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디온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디온 이름이 디온 마리 한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맞긴 한데 과거에 여러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기를 쳤다는 그 사실을 발견을 해요. 남편도 되게 여러 명이었는데 아빠 이름도 계속 바뀌고 어떤 혼인신고에는 아빠가 살아계셨다가 어떤 혼인신고에는 아빠가 죽었다고 했다가 엄청 이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거는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사실인데 1990년대에 사기와 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것도 나중에 확인하게 돼요. 이제 헤더는 그레이엄 이제 설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못 받고 자란 거에 대한 부족함을 늘 갖고 있었고 엄마를 찾게 돼서 너무 행복해하고 이랬던 거를 옆에서 봐왔는데 너희 엄마 사기꾼인 것 같다. 네 엄마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려면 너무 큰 상심이 될 것 같아서 직접 얘기를 못하게 되고 후안한테 전화를 합니다.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제 마침 후안도 뭔가 디온이 이 사람 사기꾼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오케이, 내가 한번 말해보겠다. 후안이 직접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이 술을 이제 한 잔씩 하면서 그레이엄 너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항상 디온은 돈이 들어온다 말만 하면서 정작 들어오는 돈은 지금 하나도 없지 않냐. 그리고 왜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죽을 것처럼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셋 중에 제일 건강해 보이신다. 자기가 의심 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맞아요. 죽기 직전의 분들 모습 보면 일반인이랑 다르게 보여요. 피부색이며 얼굴이며 눈빛이며. 저도 가족 중에 되게 항암 치료를 오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진짜 건강하지 않거든요. 절대. 근데 보세요. 맨날
누워가지고 이렇게 앓은 거 보고 하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나라도 믿었을 것 같아. 이제 그레이엄은 솔직히 친구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친구한테 실망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믿을 수가 없다는 그 마음이 엄청 강했대요.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디온이 자리에 없을 때 그 스위트룸에 가가지고 디온의 소지품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디온이 실제로 약을 맨날 먹긴 했단 말이에요. 뭐 약을 막 한 움큼씩 먹고 하니까 디온의 그 약통을 봤는데 진짜 온갖 종류의 약이 있었대요. 콜레스테롤 약, 당뇨 약, 고혈압 약 진짜 다 있는데 항암제만 없었던 거야. 온갖 약들이 다 있었는데 항암제만 없었대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걸 발견하게 됐는데 빨강색 식용 염료 색소 기억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아기 출산하고 나서 기품에 한참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나 너무 아프다 그러면서 그 혈뇨가 들어있는 병기 사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더래요. 와, 그때 이제 그레이엄이 머리를 탁 치면서 뭐지? 디온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염료? 디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들아, 나는 너한테 장난 안 쳐. 왜 나를 그렇게 의심하니? 그거 염료 아니고 중국에서 유명한 한약이야. 누가 봐도 염료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니까 이제 그레이엄이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거죠, 이게. 디온은 이제 그레이엄의 삶에서 사라지게 돼요. 뭔가 쫄렸던 거겠죠? 아들이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레이엄은 엄청난 빚과 정신적인 상처만 남게 된 거야.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진짜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를 보셨으면 해가지고. 진짜 전청조 같네요. 그쵸?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청조랑 애나 델비 아시냐? 걔네들이랑 진짜 똑같다. 제가 지금 이 그레이엄이랑 헤더 부부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다큐에서 실제로 그레이엄 헤더 부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중국인 청년, 이분이랑 사업에 투자자를 찾고 있었던 커플도 똑같이 사기를 당해요. 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부자고 왕족이다 이러면서 접근하고 말기암이 걸렸다. 이런 거짓말로 동정심을 자극한 거죠. 그리고 유산 상속한다면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서 안 갚았어요. 이 내용도 다큐멘터리 엄청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보세요. 엄청 열받고 화가 납니다. 특히 저는 이분이 너무 슬퍼요. 동양인적인 그 사고를 되게 많이 해요. 늙고 병들고 아프신 어머니, 할머니가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안쓰러워가지고 진짜 많은 돈을 주셨단 말이죠. 난 진짜 이분 너무 불쌍해. 이 다큐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일반 다큐면은 소개도 안 했어요. 결국 그레이엄이 디온이 너무 사기를 많이 치고 다녔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겠지? 친자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온은 정말 그레이엄의 생물학적 어머니였을까요? 아닐까요? 어머니였을까요? 어머니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을까요? 거짓말에 쳐가지고 진짜였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 다큐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진짜 엄마여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가짜여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디온은 처음에 어떻게 그레이엄한테 연락한 걸까요? 왜? 도대체. 이 내용도 다큐멘터리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사진상으로는 닮아 보여요. 그쵸? 되게 닮아 보이죠? 어떨까요? 나는 근데 이거를 사건 사고를 다루는 유튜버는 아니고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한테 영업하기 위해서 가져온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나서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큐를 본 몇몇 사람들이 디온을 알아보고 그 다큐를 보고서야 내가 사기를 당한 거구나.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오늘이 4월 11일이잖아요. 2025년 3월 28일 디온 마리한나 가로 열고 84세가 싱가포르에서 사기 혐의로 체포됐어요. 다큐멘터리 공개 직후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다큐멘터리가 3월 25일 날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3월 28일 날에 다큐멘터리 이후에 바로 잡혔어요. 다큐멘터리 승기는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자면은 디온은 최소 5건의 사기에 연루됐고 피해액은 싱가포르 달러로 20만 달러라고 해요. 약 1억 7천만 원 정도. 그 이상이래요. 아직 그 피해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가해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벌금형을 받거나 2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나? 대부분이 보면은 피해자들이 동양인들이에요. 동양인들의 그런 어른 공경 이런 것들을 노리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악용될 수 있다는 것도 경각심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전청조나 애나 델비나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디온의 사기꾼 면모, 정말 놀라웠었고 정말 나쁜 삐리리다. 그 삐리리 없이 나올 뻔했네. 덩근형으로 나이를 먹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직접 보시고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얘기들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